비염은 코 안쪽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보통의 비염 증상은 코막힘, 콧물, 또 이제 우리가 목 뒤로 이제 가래가 넘어가는 후비루 등이며, 우리가 이제 꽃가루를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말씀드리는데, 화수분 또는 이제 애완동물들의 비듬 같은 이제 공기 중에 알레르기 원인의 물질에 의해서 유발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이제 가장 흔한 비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포함해서 이 비염은 성인에게서 매년 한 10에서 한 30%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염 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감염, 즉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그런 비염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코 속이 이제 붓는다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혈관 운동성이라고 합니다. 혈관 운동이 이제 활발해져서, 즉 혈관이 이제 이렇게 팽창하면서 코 안을 막게 되는 그런 비염을 우리가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즉 우리가 항원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 물질들에 대한 우리 몸의 항체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를 특히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한 것처럼 원인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뭐 항생제나 소염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이제 B12라고 하는 이런 약제를 좀 사용하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고, 비강내 이제 스테로이드제와 항히스타민제는 특히 이제 알레르기나 비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사용이라든지 또 효과가 좋다 해서 뭐 용량을 늘려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 안은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파이프처럼 이렇게 통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비중격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콧살, 우리 비갑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갑계라든지 이 비중격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비염이 자꾸 재발하거나 한번 이제 비염이 생기면은 잘 낫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염 치료는 물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즉 수술적인 치료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